자, 2022년 이민년 일간별 운세를 알아보고 있는데요. 자, 이번 시간에는 기토일간 할 차례죠. 기토일간. 자, 기토일간이 이민년을 만났습니다. 자, 쓰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토일간이 이민년을 만났다. 자, 인민이라는 운. 이민년이고요. 이민년을 이제 기토일간이 만났는데, 자, 그러면 어떤 거냐. 일단 천간을 한번 봐보면요. 기토가 임수를 만나는 거 어떻게 얘기하죠? 정제죠. 십성이라는 관점에서 이걸 먼저 해보면요. 자, 그러면 정제 그러면 어떻게 얘기합니까? 정제 그러면 일단 월급재물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월급재물의 의미는 이제 기복이 없이 안정적으로 수익이 보장되는 그런 재물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재물 중에 식신하고 정제를 가장 좋게 보는데요. 자, 근데 기토가 임수를 보는 거를 뭐라고 하죠?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기토탁임이라는 말은 뭐 일반인들도 많이 알고 계시더라고요. 기토탁임. 뭐 사주하시는 분들이 뭐 많이 쓰는 말이니까 그러겠죠? 자, 임수가 기토를 만나면 임수물이 흐려진다. 이런 의미로 얘기를 하죠.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이 둘의 관계가 안 좋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자, 그런데 과연 이 말이 맞을까? 생각해 봐야 되겠죠.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는 거는 문제가 있는 거니까. 자, 기토탁임이라는 말은, 일단 중국의 십간론에서 나온 얘기인데요. 이 십간론을 보면, 그 천간을 물상으로 표현해서 정리한 이론인데, 이게 이제 일면 맞는 것도 있지만 사실 원리에 벗어난 내용도 참 많이 있습니다. 뭐 저도 한때 이런 내용을 추종했었는데요. 음양권 이론을 꿰찬 이후에는 이런 내용에, 이런 식간요행이라는 내용에 좀 이렇게 제가 소홀 하고 있는데 상당히 많이 허술하다는 걸 알게 된 거죠. 뭐 식간론에 대한 얘기를 다음 기회에 하기로 하고요. 자, 그래서 음양권으로 보면 기토하고 임수가 만나면 기토탁임이 아니고요.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바늘과 실. 절대적인 관계죠. 절대적으로 서로가 필요한 관계죠. 이렇게 봐도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토가 임수를 흐리게 한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정리하면, 자, 기토는 신금 종자를, 그러니까 신금이 신금이죠. 천간신금. 신금 종자를 저장하는 것이고요. 임수는 종자를 새로운 생명으로 재탄생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니까 이 둘의 관계는 서로 돕고 돕는 상생하는 관계다, 이런 거죠. 근데 서로가 방해하는 방해꾼이라고 말하는 기토탁임이라 이런 말은 엉터리다. 그렇죠. 자, 그래서 기토일간은 올해 임수정제를 만나서 안정적인 수익이 보장되는 해가 된다라고 일단 얘기할 수 있고요. 그리고 직장이나 재물 모두 큰 어려움 없는 해가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 임수가 오면서 병화를 극하죠. 이제 이 병화를 극한다라는 거. 이 병화가 팔자에 있든 없든 상관없어요. 있어도 극하고 없어도 극한다. 물론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는 분명히 있지만 이 차이를 얘기하면 또 끝도 없이 얘기해야 되니까 일단 개념적으로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가면요. 일단 자, 그래서 일단 민수가 오면서 병화를 극하니까 병화 기운이 약해지는 거죠. 그래서 기토일간은 이민년에 더욱 좋은 환경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보는데, 근데 자, 이것도 또 이상하게 생겨가지고 병화가 정인이니까 오히려 더 안 좋아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병화는 오히려 기토가 하는 일을 방해하는 기운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정인인데 정인이 아니라 오히려 편인 같고 겁재 같은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런 내용은
음양권의 이론에서 잠깐 공부하면 모두 다 드러나는 이론책이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자, 기토는 그래서 시종자 신금을 감추고 저장하는 건데, 병화는 어떻게 해요? 병화는 신금 시종자를 꺼내서 어떻게 해요? 키우려고 달려드는 거니까 기토에게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어쨌든 그래서 운에서 오는 임수는 기토 일간에게 안정적인 수익뿐만 아니라 직장은 재물운도 좋고요, 어려울 때 도움을 주는 기윈과도 같은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자, 다음에 지지, 임목. 자, 기토가 임목을 만났습니다. 자, 기토가 임목을 만났는데, 자, 그러면 요건 이제 사지라고 하죠, 사지. 사지인데, 자, 운을 보는 묘미는 단순하게 기토일간이 인연을 만났다라는 거, 이 하나만 가지고 이래저래 말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방법으로 12운송 응용하는 거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요거를 기토일간 입장에서 비식재가 아닌 이거를 12운송으로 환산해서 얘기를 좀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해 나가 보겠습니다. 일단 십성이라는 자체에서 이 식진, 그러니까 십성의 관점으로 쭉 정리를 해 볼게요. 자, 비견이 있고요. 그 다음에 겁재가 있죠. 그 다음에 식신, 상관. 그 다음에 정제, 편제. 그 다음에 정관, 편관. 그 다음에 정인, 편인, 이렇게 되죠. 자, 이게 이제 십성의 관점에서 이거를 이제 12운성으로 대입을 하는 거죠. 자, 기토일간이 인연을 만나면 일단 이 사지라고 얘기를 하죠. 자, 비견, 기토일간의 비견은 기토죠. 기토도 똑같이 사지가 되는 거고, 겁재는 무토죠. 무토는 생지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정리를 해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식신은 신금이 되고요. 신금은 태지가 되죠. 경금은, 상관 경금은 절지가 되고요. 경을 이렇게 썼네. 네. 경금은 절지가 되고요. 네. 정제는 임수죠. 임수는 병지. 그 다음에 편제 계수는 뭐가 됩니까? 병지가 욕지가 되죠. 그 다음에 정관이 간목이고요. 간목이 록지가 되고, 편관 을목은 왕지가 되고요. 정인, 병화는 뭐가 됩니까? 병화는 생지가 되고요. 편인, 정화는 사지가 되죠. 자, 이렇게 이제 십성과 12운성 관계를 정리를 해 봤는데, 자, 이거를 일일이 하나씩 꽤 맞추듯이 얘기하면 이제 끝도 없이 뭐 복잡하다는 형태로 얘기가 돼야 되니까 간단하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활동력이 왕성한 기운과 활동력이 좀 약한 기운, 저조한 기운을 둘로 일단 나눠보겠습니다. 자, 보면 일단 활동력이 왕성한 기운은 뭐예요? 겁재가 왕성하죠. 그 다음에 편재가 왕성하고요. 그 다음에 편관이 왕성하죠. 그 다음에 정관, 정인,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렇게 5개의 기운이 왕성하고, 그 나머지 비견, 식신, 정제, 상관, 편인, 이런 기운들은 지금 굉장히 약화되어 있는 기운으로 보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 어떻게 크게 이제 두 가지 관점으로 보는데, 이 사업자 관점과 직장인 관점 둘로 나눠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엄연히, 자, 똑같은 기토일간이라 하더라도 사업자 입장하고 직장 입장 다르다라는 거죠. 이 십성의 기운에 의해서 또 나눠질 수 있다는 것을 봐야 됩니다. 그러면 두 가지 입장에서 좀 나눠서 얘기하면, 일단 첫 번째, 사업자 입장에서 잠깐 얘기를 해보면, 먼저, 자, 사업자는 올해 업종에 따라서 크게 편차가 크게 나타납니다. 자, 기능기술 관련 사업자는 올해 어려움이 많죠. 기능기술이 주로 뭐로 쓰는 겁니까?
식신과 상관을 쓰는 형태, 식상을 쓰는 형태이기 때문에 올해 식상 자체는 굉장히 약화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어려울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영업장이나 매장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자는 올해 발전하고요. 성장하는 해가 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용역이나 하청, 인허가 관련 사업, 그죠? 이 정인, 인성이니까 인허가 관련 사업이나 프랜차이즈 관련 사업자는 올해 좋은 해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자, 바로 직장인은 직장인을 보면 그 기능 기술 관련, 당연히 이제 그 식신상관 기운이 약화되면 기능 기술 관련 업종은 올해 좀 어려움이 있죠. 그리고 영업이나 서비스, 무역이나 유통 이런 뭐 또 업종에 따라서 직장이 또 달라지죠. 그러니까 영업이나 서비스, 무역이나 유통 이런 쪽에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은 개인적인 성과도 좋고요. 원만해집니다. 직장도 안정적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게 있죠. 이것도 있죠. 그렇지만 또 업무가 자주 바뀌거나 아니면 또 이렇게 갑작스럽게 직장이 바뀌는 일도 생길 수 있다. 주로 이 일은 뭐 때문에 생긴다고요? 주로 동료나 윗사람과 갈등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이런 문제 때문에 직장이 변동수가 있다라는 것도 유의해야 합니다. 자, 기토일간 십성이라는 관점에서 12운성을 적용해서 알아봤고요. 다음에 하는 게 있죠. 다음은 6개 일주가 있죠. 6개 일주가 이제 자 일단 쭉 적어볼게요. 6개 일주가 첫 번째 기해 일주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기묘 일주, 그 다음에 기미 일주, 그 다음에 기사 일주, 기유 일주, 그 다음에 기축 일주, 이렇게 6개 일주가 있습니다. 자, 이 6개 일주 각각 자, 이론적 체계는 생략하고요. 결과론만 제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해 일주부터 말씀을 드리면, 자, 기해 일주는, 자, 일단, 영업이나 서비스, 그 다음에 무역이나 유통 관련 직장인은 올해 발전한다. 하지만, 일반 사무직 관련 업무자는 과다한 업무 때문에 힘들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새로운 업무 때문에도 어려움이 좀 나타난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건강 문제로 병원 출입하는 해다. 갑작스런 사고 조심해야 된다. 말씀드리고요. 재물운이나 투자운은 서둘러서 문제가 되는 해다. 급할수록 천천히 가라. 이 말씀드리고, 기해일주, 그 다음에 기묘일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자, 기묘일주는 사업자는 준비해왔던 일을 벌리고 어느 정도 성과를 내는 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기능기술 관련 사업자라든지 직장인 올해 원만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투자운, 재물은 모두 좋습니다. 단, 단기성 투자가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주로 후배나 아랫사람들이 도움을 많이 주는 그런 해다. 이렇게 보시고, 아랫사람이나 후배들 관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이제 기미일주를 보면, 자, 기미일주는, 자, 사업자는 직원 문제로 어려움이 많은 해다. 이렇게 보시고요. 직장인은 대인 관계로 구설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미일주 문서 계약이라든지 그 물건 구입할 때 서둘러서 손실 나는 해다.
그러니까 서두르지 마라. 물건 구입할 때 꼼꼼하게 계약서를 챙기거나 가격 정가 정확하게 판단하고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후회하는 일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 짝이 없는 남녀는 양력으로 2022년 6월과 6월경에 애정운이 생깁니다. 이때 그렇지만 길게 가려면 오히려 장거리 연애가 좋다 이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사일주로 넘어가겠습니다. 기사일주. 자, 기사일주는 영업이나 서비스 관련 직장인 그리고 사업자 모두 올해는 매출이나 성과가 좋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테리어 업종 그리고 화장품, 뭐 미용 관련이라든지 액세서리 관련 사업자도 올해는 수익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재물은 투자운도 좋은 해입니다. 올해는 수익이 있는 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기유일주를 보면, 자, 기유일주는 직장인은 윗사람의 도움이 많은 해다. 그래서 윗사람의 도움으로 성과도 좋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올해는 또 승진을 하거나 자신이 원하는 업무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아랫사람 때문에 구설수가 생긴다 유의하시기 바라고요. 자, 그리고 재물운도 좋습니다. 투자에 따른 수익도 좋습니다. 그리고 남녀 모두 애정운이 자주 일어나는데요. 길게 가는 인연은 아니다. 유의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기축일주를 보겠습니다. 자, 기축일주 보면 직장인은 직장 변동, 업무 변동이 나타나고요. 그 윗사람이나 동료, 대인관계죠. 때문에 어려움이 많은 해입니다. 그리고 이 전문 직종이나 기능기술 관련 직장인은 대체적으로 안정적이고요. 성과도 좋습니다. 그리고 건강 관련은 신체적 손상이라든지요. 갑작스러운 사고라고 그러죠. 이런 부분 때문에 뭐랄까 수술수라고 그러나요? 병원 입원할 일이 생길 수 있다. 유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특히 음주로 인한 문제가 클 수 있으니까 꼭 유의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재물은 돈 거래라고 그러죠. 돈 거래는 무조건 손실 나는 해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러니까 돈 거래는 이제 투자운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투자에 대한 부분도 조심하시고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기축일간까지 했고요. 기토일간 일주별로 또 알아봤습니다. 자, 기토일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